네, 안녕하세요. 빌릭스의 김명립 대표이사입니다. 저희 빌릭스 회사는 세계 최초의 폐길화 빌리루빈 플랫폼으로 항염증 치료제에 있어서는 First in Class, 그리고 항암 치료제에 있어서는 Best in Class 약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저하고 카이스트의 전상용 교수님하고 같이 창업을 했고, 두 번에 걸쳐서 45억을 총 투자를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아직 15억은 현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임직원 숫자는 7명인데 이 중 PhD가 3명, MD PhD가 1명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유틸렉스에서 연구소장 겸 사업총괄 부사장으로 근무했었고, 나노엔텍의 대표이사, SK텔레콤에서 체외진단 사업본부장을 역임했었습니다. 총 17년 전문 경영인 중에서 한 10년은 미국에서 사업을 했었고요. 많은 기술 이전 또 M&A들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전상용 교수님은 카이스트 석자 교수시고요. MIT에서 밥 랭거한테서 사사를 했습니다. 차만영 전문은 녹십자와 SK바이오팜 등에서 15년 동안 연구 개발 겸 임상까지 전부 경험을 해본 인재인데, 인터베스트의 투자 심사역으로 저희 회사를 검증하고 있다가 투자를 하는 대신 본인이 직접 약을 개발해보겠다 해서 박차고 나온 용기 있는 직원입니다. 마상호 이사는 14년 동안 녹십자 또 중해제약에서 4천여 개의 화합물을 만들어서 이중 임상 전개도 시켜본 경험치가 있고요. 김진용 MD PhD는 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전문의로 있다가 저희 회사에 조인을 하게 됐고, 카이스트에서 전상용 교수님으로부터 박사학위를 수여했습니다. 윤진희 차장은 10년 동안 녹십자에서 해외 사업 개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기술자문위원으로는 정 교수님과 함께 오미드 프락자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하버드 의대를 하시다가 4개 회사를 창업하고 이 중 2개를 나스닥에 상장시킨 전례가 있습니다. 지금은 시어 바이오사이언스를 상장시키려고 하고 계시고, 주동진 교수님은 연세대학교에서 간 이식으로는 우리나라에서 2번째로 수술을 많이 하시는 분이고, 피를강 교수님은 하버드 의대 심장외과 의사십니다. 저희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빌리루빈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인해서 면역체계 조절 물질이기도 하며 기존의 항염증 치료 효과를 많이 보여준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극소수성 때문에 지금까지 약 개발이 안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PEG는 아시다시피 기존의 안정성이 증명되어 왔고 그 수용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어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패길레이션을 시키면 그 수용액 속에서 안전한 마이셀, 즉 나노 입자 형성이 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상표 등록을 브릭셀이라고 했고요. 지금까지 빌리루빈이 27,000여 편의 논문에서 수많은 질병 영역에서 그 효과가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상용 교수님이 폐길화 빌리루빈으로 동물 실험에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 이 빨간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여러 가지 질병 모델이 되겠습니다. 저희 브릭셀 자체는 3가지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속이 비어있는, 내부가 비어있는 자체로서 브릭셀 인플라라고 해서 항염증 치료제가 되고요. 이 내부는 내부에다가 저희들이 항암 치료제를 탑재를 시키게 되면 브릭셀 앙코라고 해서 드러그 딜리버리 시스템이 됩니다. 또 빌리루빈은 이가금속 이온하고 잘 붙는 성질을 이용해서 내부에 스피온 같은 물질을 갖다 붙이게 되면 암 진단 조영제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이 3가지 영역에 대해서 정 교수님이 이미 실험으로 증명을 하셨고 퍼블리케이션이 다 되어 있는 영역입니다. MOA에 있어서는 브릭셀이 사람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많은 질병의 근원이 되는 ROS, 즉 활성산소와 만나게 되고 폐길화 빌리루빈이 빌리버딘으로 바뀝니다. 자, 이 빌리버딘은 굉장히 큰 수용성이기 때문에 낱개의 입자로 쪼개지면서 몸 바깥으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독성이 없습니다. 만약 이 내부에 그 항암제를 탑재하게 된다면 종양 사이트에 가서 ROS에 의해서 깨지게 된다면 탑재하고 있는 항암제를 배출시킴으로 인해서 암을 죽이는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회사를 하고 난 이후에 최고의 마일스톤이라고 업적이라고 한다면 전 세계 최초로 빌리루빈 자체를 화학 합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알파, 빌리루빈 13알파 2가지를 합성 완료를 했고요. 9알파는 곧 합성에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특허를 내기도 했습니다.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PEG 자체를 단일 물질로 컨주게이션을 시켰기 때문에 질량 측정기 큐토프로 치면은 2182 정도의 몰리큘러 웨이트의 사이즈가 나옵니다.
폐길화 빌리버딘 수용성이 되는 빌리버딘은 2180에 찍히기 때문에 CMC 분석법과 PK 분석법이 완료가 되어 있는 좋은 플랫폼이라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브릭셀 가지고 신영근 충남대 교수님께 의뢰를 해서 PK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1-5 정도의 정맥과 PR을 봤는데 정맥 속에서는 한 5에서 6시간 정도의 방광기가 있고요. PR 주사에서는 한 12시간의 방광기가 나왔습니다. 이 말뜻인즉슨 즉 만성질환 염증 치료제로도 저희 제품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저분자 물질은 보통 1000에서 10,000 ml per kg로 volume of distribution이 되는 것에 비해서 저희들은 아주 낮은 volume of distribution이 되고 있어서 나노 입자로서 혈관 속에서 계속 떠돌고 있다는 의견을 신영근 교수님께서 주셨습니다. 브릭셀 가지고 바이오톡스텍에 의뢰를 해서 독성을 보았고요. 30, 100, 300 mpk를 정맥 투여했을 때 부검 시 전혀 이상 소견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임상 1상은 전혀 문제없이 통과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동물 모델에서 보면 폐길화 빌리루빈으로 정상쥐에다가 투여를 하게 되면 이 콜론이 정상쥐에서는 전혀 저희 약물질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으나 염증성 장질환을 일으킨 쥐 모델에서는 이렇게 대장 내부로 저희 약물질이 전이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장 자체 내에도 정상적인 것보다 질병 유발을 하게 되면 장이 짧아지고 피떡해져서 금방 쥐가 죽게 되죠. 이것을 한 번의 주사로 인해서 정상화를 돌리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특허가 4가지인데요. 첫 번째 1, 2, 3번은 카이스트에서 출원을 한 것이고 저희가 양수도 계약을 해서 이 3가지 특허를 저희 소유물로 전체 이관해 왔습니다. 특허 4번은 이성질체에 대한 빌리루빈의 제조 방법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자체 특허를 냈습니다. 저희가 이 물질로 처음 타깃을 할 질병군에 대해서는 저희가 ischemic reperfusion injury, 즉 허혈성 재관류 손상으로 보았는데요. 그 이유는 허혈이 되는 경우, 즉 혈관이 막혔을 때 티슈에 데미지가 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재관류가 됐을 때 혈류 속에 있는 ROS, 활성산소 때문에 더욱더 많은 데미지가 오는 것이 reperfusion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그 모든 메커니즘 중에서 활성산소가 제일 크게 문제가 되고요. 이 활성산소를 제거시켜주면서 허혈성 재관류 손상을 막을 수 있는 치료제로 가능한 영역들이 장기 이식 그리고 AMI 즉 심장 질환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스트로크 같은 뇌졸중의 80%는 막혀서 혈관이 막혀서 일어나죠. 그다음에 acute kidney injury는 수술 중에 또는 contrast induced AKI도 존재하는 것이 이 ROS의 메커니즘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연결고리입니다. 저희가 많은 질환을 타깃을 해서 임상을 전개를 할 수 있으나 저희가 그래도 타깃을 한 가지로 줄여본 것은 키드니 트랜스플란테이션입니다. 그 이유는 5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아직도 신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FDA 레귤레이션 자체가 굉장히 빠르고 쉽다. 클리니컬 디벨롭먼트 임상을 전개하는 것이 용이하다. 두 번째는 키드니가 되면 폐라든지 심장 등의 다른 질환으로도 전이가 가능하다. 또 키드니 하나만 보더라도 굉장히 큰 마켓이 존재한다. 였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로 정했고요. 그럼 실제 키드니 트랜스플란테이션에서 빌리루빈이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는 2012년 논문에 잘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키드니 트랜스플란테이션을 받은 환자 1000명을 대상으로 봤을 때 혈중 빌리루빈 농도가 낮은 사람들에 있어서는 실패, 그래프트 페일리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요. 빌리루빈 혈중 농도가 높은 군에서는 굉장히 실패가 덜 일어났다는 그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또 그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받은 데이터도 있고 또 유사한 결과물을 보여줬습니다. 빌리루빈이 높으면 굉장히 overall survival이 길어진다. 즉 환자가 오래 산다는 데이터가 있는데요. 아직 퍼블리케이션이 안 돼서 NDA 계약 후 데이터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시장을 보시면 14만 명 정도가 장기 이식을 받고요. 이 중에서 4만 명 정도가 미국에서 받습니다. 이 중에서 키드니가 2만 3천 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합니다. 전체 시장을 보면 2026년도에 저희가 컨디셔널 어프로브를 받아서 제품을 출시한다고 했을 때 5년 후인 2030년도에는 키드니 트랜스플란테이션 하나에서만 약 7천억 이상의 매출이 나올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급성 염증 치료제에 있어서는 4가지 군에 있어서의 질병만 합치더라도 53조 원 이상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만성 질환으로 가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4가지 영역에
질환만 합쳐도 110조 원 이상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항염증 치료제 말씀드리고 지금부터는 항암제 치료제, 즉 블릭셀 온코와 샤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쥐에다가 인간의 암을 전이시켜서 이렇게 쥐에서 보면 저희 물질을 주사했을 때 브릭셀 자체가 암 종양에만 선택적으로 타깃을 해서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닥스루비신은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항암제죠. 닥스루비신만 사용했을 때 암을 줄여주지만 닥스루비신을 저희 DDS 물질에 탑재했을 때는 훨씬 더 좋은 항암 효과를 보여준다는 데이터를 이미 퍼블리케이션했습니다. 저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좀 다른 그 항암 DDS와는 다른데요. 많은 나노 입자로 형성되어 있는 DDS들이 실패를 많이 했는데 그 이유인즉슨 환자를 셀렉션을 할 때 무작위로 합니다. 어떤 환자들한테는 이 나노 입자가 잘 들어가는 면에 비해서 어떤 환자한테는 안 들어갑니다. 저희들은 조영제가 있기 때문에 이 암 환자들한테 먼저 조영제를 주사를 합니다. 그러면 종양 부위에 저희 항암제로 의해서 항암제가 아니라 그 조형 진단제로 의해서 스피온이 MRI로 찍었을 때 종양 부위에서 보인다 하는 환자들은 저희 나노 물질이 잘 들어간다는 환자들이고요. 그 환자들 대상으로 환자 셀렉션을 해서 저희 그 항암제 치료제를 넣어주게 되면 거의 좋은 효과가 complete regression 정도 수준까지 나올 것이라고 독성 없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으로 봤을 때 저희가 DDS 쪽으로 그 기술 이전을 하려고 하는 전략은 키모테라피 드러그는 100여 가지 이상으로 상당히 많다는 걸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 중에서 한 예로 들어보자면 일라이 릴리는 젬자와 앙코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젬자가 특허가 만료가 된 다음에 1조를 향해 하던 것이 2천억으로 떨어졌죠. 경쟁자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건데 저희들은 젬자를 저희 DDS 물질에다가 내포하게끔 만들어서 DDS 딜리버리로 한다면 일라이 릴리가 옛날에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다시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이다. 즉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을 연장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일라이 릴리가 안 한다면 8천억 원의 시장을 가져간 경쟁자들한테도 충분히 기술 이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비독점 기술 이전이기 때문에 저희의 DDS 자체의 기술을 가져가기만 하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제약사들이 가지고 있는 항암 치료제에 쓸 수 있다. 그 영역이 한 100여 가지가 되기 때문에 시장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파이프라인을 말씀드리면 2020년까지 IV 제형으로 항염증 치료제를 만드는 것은 일상을 끝내고요. 그 다음에 그 만성 치료제로 할 수 있는 SC에 대한 프로덕트 프로세스 디벨롭먼트가 되고 그 다음에 라이센싱 아웃 패키지는 항암제 영역에서 할 것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200억 정도로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00억을 투자 유치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 시드 단계에서는 160억 프리머니에서 25억을 투자 유치를 했고 SI, 특히 에스텍 파마라고 하는 제약을 만들어주는 회사 쪽에서 350억 프리머니에 20억을 투자를 해줬습니다. 이제 저희가 700억 프리머니에 200억을 투자 유치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여기서 단계에서는 저희가 현재 150억 투자 유치를 완료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50억 플러스 정도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투자 IR 발표를 하면서 투자자분들께서 저희 투자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리즈 B를 들어가는 이전에 저희가 말씀드린 DDS, 동반 진단과 DDS를 함께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을 기술 이전함으로써 3천억 원 이상대의 기술 이전을 하겠다. 이것으로서 저희 회사의 기업 가치를 4,500억까지 끌어올리고 IPO는 24년도 1조 원으로 하겠다. 즉 배수로 보자면 초기 투자를 받았던 25억에서 1배수라면 지금이 3.6배수고요. 이후 IPO를 했을 때는 39배. 즉 아직도 10배 이상의 지금 투자를 하시더라도 10배 이상의 수익은 확보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리즈 지금 700억에서 투자 유치를 하고 있으나 저희가 워낙 DDS에 대한 기술 이전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2023년까지 저희가 3천억 원대의 기술 이전을 하지 못한다면 500억의 리픽싱 조항을 걸어서 여러분들께 리픽싱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DDS 영역에서 이런 동반 진단과 같은 플랫폼 물질로 DDS 치료제, 항암 치료제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또한 항암 치료제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서 전혀 전무후무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기업 가치 목적은
주주들의 이익 극대화입니다. 또한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의 난치병, 불치병에 대한 제약을 만들어내서 인류의 생명들을 많이 구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이고, 동시에 이런 그 기술 이전을 통해서라도 빨리 상장을 하는 그런 기업 가치의 정대를 빠른 시간 내에 해낼 수 있겠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가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